놀란 웨스트 사건에 많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먼저 새로 공개된 영상에는 그가 실종되기 전 마지막으로 포착된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TMZ가 입수한 그 영상은 그가 사라지기 몇 시간 전 혼 아일랜드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이것이 수사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놀란 웰스 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벤 크럼프가 방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독립부검의 초기 예비 결과가 내일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Law and Crime 사이트바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좋아요. 놀란 웰스 사건의 새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엔 새로운 영상도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수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놀란 웰스가 실종되기 전에 그리고 그의 시신이 결국 발견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착된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TMZ에서 입수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영상은 놀란이 사라지기 몇 시간 전에 혼 아일랜드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이 인물이 놀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매우 확신해서 보안관 사무실에 가서 경찰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이 인물이 정말 놀란이라면 여러분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그의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이 그를 놀란이라고 생각할까요? 이 영상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 가족과 친구들이 놀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알 샵든 목사가 장례식을 집전했고 타일러 페리가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샵든 목사는 수사와 관련해 중대한 발표를 했으며 이에 대해 곧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FBI가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위협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가 제기된 위협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게 보내졌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FBI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즉 놀란의 휴대전화는 가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측은 그 휴대전화에서 데이터가 삭제됐을 수도 있다고 밝힌 뒤 주 수사관들과 가족 측 전문가들이 함께 그 휴대전화를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 사건을 심리할 대배심이 소집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배경에 깔려 있죠. 그리고 우리는 아직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맞죠? 주 정부의 부검 결과와 놀란 웰스 가족이 의뢰한 독립 부검 결과, 이 두 가지 부검 결과를 모두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영상과 관련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녹화 시점에 벤 크럼프로부터 소식을 막 받았습니다. 이분은 놀란 웰스 가족을 대표하는 변호사인데 내일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보도자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민권 및 개인상의 변호사 벤 크럼프가 117번째 NAACP 전국대회에서 수요일에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놀란 자비에 웰스의 가족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크럼프 변호사는 가족을 대신해 실시된 독립부검의 예비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영상과 발표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크리스 맥도널을 모시겠습니다. 그는 살인사건 수사관이자 법집행 관계 담당 이사이며 콜드케이스 재단의 수사 컨설턴트입니다. 크리스, 항상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식이 방송 5분 전에 막 나왔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독립검시 결과를 곧 얻게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놀란의 시신이 워싱턴 DC로 보내졌다고 주장했었죠. 첫째, 그들은 이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그들이 이 결과를 발표할 것이고 이 발표가 주 정부의 의학적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제시, 저를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조사가 주 정부의 조사, 즉 주 검시관 사무실에서 밝혀낼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독립적인 병리학자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일 겁니다. 그렇죠? 그게 주 검시관의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그러니까 언젠가 대중에게 공개될 그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실제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정보에 대한 다른 해석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정부가 이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추가적인 발견들을 가지고 수사와 대조하려 할 것입니다. 제 말은 그게 여기서 논리적인 단계겠죠? 맞죠?
그리고 물론 그 시점부터는 결론이 내려질 겁니다. 추가로 어떤 검사를 해야 할까요? 어떤 종류의 다른 증거를, 그러니까 조사해야 할까요? 그리고 만약 실제로 두 번째 부검에서 이상이 발견된다면 당연히 그들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 할 겁니다. 주 정부 조사관들은 두 번의 부검 결과 전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주 검시관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이유는 독성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엔 이 독립부검에서 독성 검사는 안 한 것 같아요. 결과가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없으니까요. 틀리면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것은 뭔가 타살 정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으로 보이지 않나요? 놀란 웰스의 몸에 단순한 익사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암시하는 흔적이나 외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익사나 익사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복잡하다는 걸 압니다. 누군가가 그를 물에 밀어넣거나 억지로 누르는 등 그런 외부적인 흔적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결과가 곧 발표될 거라고 알리는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분명히 거의 즉시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폐 전체 내부에서 발견되는 현미경적 소견입니다. 만약 몸이나 기도에 물이나 액체가 있다면 두검을 다시 해도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대한 현미경적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액체가 있다면 그가 살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시점에서 그는 물을 들이마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답해야 할 질문, 적어도 답변이 필요한 질문은 그를 그 물속으로 들어가게 만든 상황이 무엇이었느냐는 것입니다. 범죄의 흔적이 있는지, 알코올이나 다른 물질이 그의 몸에서 발견되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서 독성학 보고서가 첫 번째 부검부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이의 혈액에서 관련 물질의 농도가 가장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저희는 사이바에서 이 사건을 최선을 다해 다룰 예정입니다. 방금 제 팀에게도 말했어요. 이걸 계획하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죠. 이제 공개된 이 영상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TMZ에서 입수한 이 영상은 7월 4일 오후 2시 23분 에혼 아일랜드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은 보안관 사무실에도 보여졌다고 합니다. 영상에서는 카메라가 여러 보트와 사람들, 그러니까 물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남자가 보트 뒤쪽 갑판에 서 있는 듯합니다. 그는 몸을 굽혀 무언가를 쥐으려는 듯 보이며 얼굴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은 그 남자가 놀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남자는 분명히 모두가 본 7월 4일 사진에서 놀란이 입고 있던 수영복과 색깔이 같은 수영복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악명 높은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친구들과 함께 보트에 타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놀란이라면 이 영상은 그가 사라지기 전, 그리고 며칠 뒤 시신이 해안에 떠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알려진 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볼 때 무엇이 가장 눈에 띄나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이 영상이 생존 증거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가 맞다면 그 날짜와 시간에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눈에 띄는 점은 그 시점에 그의 주변에 다른 보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그 다른 보트들에서도 당시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위치 관계를 보여주는 GPS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특정 시간에 특정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그가 맞다면 그 보트 뒤편에서 무엇을 꺼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몸을 숙여 쿨러에서 뭔가를 꺼내고 있었는지, 이를테면 물 같은 것이었는지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그 장면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물질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제 조사가 진행되며 수사관이 보트 소유자는 누구지? 쿨러 안에 뭐가 있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추적해서 예를 들어 그날 더 일찍 일어난 다른 활동들과 연결시킬 수 있고 나중에 나올 수 있는 다른 독성 검사 결과와도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그게 알코올이나 그런 종류의 물질이었다면 말이죠. 물론 우리는 그걸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있던 다른 모든 보트들의 GPS에서 메타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정보를 그의 시신이 나중에 발견된 위치와 연관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점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A 지점에서 시작된 걸까요? 그가 어떻게 A 지점에서 Z 지점까지 이동했는지 그리고 그 퍼즐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상은 오후 2시 23분에 녹화된 거죠. 댄 크럼프는 논란이 섬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이 오후 3시라고 했고 반대 주장도 없었습니다. 오후 3시가 우리가 들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배가 오후 4시 31분쯤 출발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과 배가 그를 두고 떠난 것으로 보이는 시간 사이에 약 2시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영상은 논란이 배에 타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가 친구들과 함께 탔던 그 배와 같은 배인가요? 알다시피 악명 높은 7월 4일 사진에는 그가 친구들과 함께 배에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영상은 아마도 다른 배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요, 그건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분명히 이 영상과 관련해서 맞춰봐야 할 것 중 하나니까요. 알다시피 배의 구조를 보면 배의 제조사나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 이번에 새로 실시한 부검에서 외상에 대한 증거가 나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정해 보는 거죠. 상어흔이 있나요? 목에 상처가 있나요? 내부에 손상이 있나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물에 들어가게 되면 항상 긁힌 자국이나 움직임 또는 그 자체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하는 상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 특정 영상에서는 이런 종류의 부상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만약 이게 실제로 지금 제시된 신뢰할 만한 증거라면 이런 점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잠깐만, 이 사람이 이걸 보안관 사무실에 가져갈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했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넓게 촬영된 장면을 보면 저 사람들 뭔가 발견했네 라고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영상을 갖고 있을지 궁금해지며 다시 보며 나도 뭔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보안관 사무실이 그날 촬영된 원본 사진과 영상을 요청했다고 들으니 문득 생각났어요. 네, 그리고 그건 분명히 다시 말해서 모든 걸 다시 생존 증거의 범주로 돌려놓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젊은이가 그냥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를 즐기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여기에는 아무 일도, 그러니까 수상한 점이 전혀 없다는 거죠. 맞죠? 의심스러운 건 없어요. 그래서 양쪽 다 가능할 수 있어요. 만약 그런 상황이 바뀌었다면 그 영상과 그의 시신이 발견된 장소 사이에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그리고 이것은 수사관들이 그런 종류의 증거를 훨씬 더 집중적으로, 훨씬 더 열심히 조사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장례식에서 나온 다른 중요한 소식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논란의 가족이 그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제는 그가 더 이상 가족의 삶에 없다는 사실을 듣는 것이 정말 가슴 아팠다는 것 외에도 말이죠. 그리고 그는 운동선수였고 NFL에서 뛰고 싶어 했으며 동생들에게는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청년이었고 이 일이 얼마나 큰 비극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7월 20일 미시시피 오션 스프링스에 있는 센터포인트 교회에서 열린 이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알 샤프턴은 자신과 배우 타일러 페리가 각각 5만 달러, 즉 5만 달러씩을 내걸고 놀란 웰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정보나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 제공자에게 보상하겠다고 크게 발표했습니다. 누군가 제보하면 10만 달러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장례식에서 한 말입니다. 미시시피가 그렇게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단지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바로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난한 사람들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National Action Network와 저
알 셰프턴이 직접 누구에게든 5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여기서 밝히고 싶습니다. 누구든지요. $5만 보상금을 내걸고 싶습니다. 이 사건에서 체포와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는 누구에게든지 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섬에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받고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러 온 게 아닙니다. 돈을 주러 왔습니다. 일어나서 진실을 말하세요. 그게 무엇이든 좋든 나쁘든 우리는 미리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끝낼 수 없습니다. 크리스틴과 엘모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 기도를 하고 가족을 모시고 나가기 전에 방금 문자를 받았습니다. 크리스틴과 엘모 알고 계셨나요? 타일러 페리가 장례식 비용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분도 아마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저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5만 달러를 더 내겠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더 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나올 분을 위해 10만 달러를 내놓겠습니다. 저희는 진실만을 원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크리스, 10만 달러의 보상금은 꽤 큰 금액입니다. 그게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수사관들에게 더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나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는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원할 만한 정보는 아마도 매우 한정된 범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범죄와 관련이 있다면 말이죠. 말할 사람들은 아마도 보상금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제출하지 않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확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을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그런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이게 관련이 있는지 몰랐어요 라며 나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오래 가지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보상금 제도는 매우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맡았던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솔직히 보상금 제도가 그다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엄청나게 많죠. 특히 주목받는 사건에서는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가 나올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노란의 휴대폰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이건 주목할 만한 잠재적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란이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왔죠. 그가 바닷물에 들어갈 때 휴대폰을 두고 가는 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혼자 어쩌면 젊은 여성과 이야기하러 간 거라면 왜 휴대폰을 안 가져갔을까요? 휴대폰이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고 가족이 그 휴대폰을 확보해서 라이프 360 앱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데이터가 삭제됐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 크럼프에 따르면 가족 측 전문가들과 주 정부 수사관들이 휴대폰을 공동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네, 이 휴대폰은 이 젊은이가 남긴 매우 흥미로운 증거물입니다. 알다시피 말씀하신 대로 물에서 축하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당연히 그 기기를 어떤 형태로든 물과는 멀리 두고 싶어 하겠죠. 다시 말해, 여기서 행동 변화가 나타납니다. 젊은 남성이 잠재적으로 보도에 따르면 젊은 여성과 함께 어디론가 가더니 그냥 사라져버렸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 그가 언젠가 그 배를 타고 떠날 예정이었다면 왜 휴대전화를 배에 두고 갔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그가 나타나지 않고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그의 휴대전화는 배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수사관들은 그 휴대전화에서 GPS 좌표뿐만 아니라 모든 데이터 흔적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그의 행동적인 측면과 연결해서 보면 이 사건의 또 다른 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할 때 특히 물과 관련된 경우에는 결국 이 아이의 생활 패턴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행동하고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지 궁금하시겠지만 대답은 네입니다. 여자애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겠죠. 다행히 그는 그런 면에서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생활도 그리고 미식축구 같은 활동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보면 이 아이는 위험도가 매우 낮은 피해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젊은이는 위험도가 매우 낮은 젊은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용의자나 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 감수해야 할 위험 요소들을 살펴보기 시작하죠. 이 젊은 여성과 함께 이 섬에 들어갔는데 저쪽에 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인종 문제가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그들이 싸움을 벌이다가 그가 물에 빠지고 결국 익사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의식을 잃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2차 부검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의 몸에서 어떤 신체적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요. 예를 들어 당어흔이라든지 머리 부상,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막하 혈종 같은 것들, 그러니까 몸 안에서 발생하는 출혈 등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만으로도 실제로 어떤 종류의 다툼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증거들이 바로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뭔가 더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의심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벤 크럼프에 따르면 지방검사장이 이번 조사가 완료되면 이 사건을 대배심에 넘겨서 형사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아직 알 수 없죠. 예를 들어 잠재적인 살인 혐의가 될 수도 있고 수사와 관련해서 누군가가 법 집행기관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증거를 조작한 것일 수도 있죠. 무슨 의미인가요? 이 사건이 대배심에 회부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든지 항상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수사가 예를 들어 사건 경위나 목격자 진술, 많은 정보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말이죠. 예전에 한 번은 어떤 남자가 배에서 사라진 사건이 있었는데 배에서 가루를 발견했어요. 그게 소화기에서 나온 가루였죠.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는 그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소화기를 피해자에게 분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트에서 큰 다툼이 있었고 한 명은 물에 빠졌고 한 명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상황입니까? 싸움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 장난을 치다가 알다시피 요즘 젊은 남자들이나 아이들이 그러듯이 그가 다쳤고 그를 두고 떠난 건가요? 그를 물에 두고 떠난 건가요? 글쎄요. 그건 분명히 확인하고 싶은 정보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필요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사는 여전히 유동적일 겁니다. 하지만 대배심이 사후방조나 과실치사 같은 다른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저희도 모릅니다. 지켜봅시다. 내일 독립부검 예비 소견이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크리스 맥더널 씨,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듯이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팟캐스트를 들으실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 구독해주세요. 또한 NBC의 피콕에서도 저희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팔로우하고 싶으시다면 X와 인스타그램에서 찾아주시고 제 메인 쇼 제시 웨버 라이브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시간 오전 11시에 시청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